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팁입니다. 자, 국민연금을 불입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자,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런 것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보고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내용 매우 중요한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298만 9,237원 이 소득 금액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금액을 넘게 되면은 국민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영상 뒷부분에서 어떤 내용인지 숨겨진 비밀 3가지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은요, 최근의 기사 중에 부부가 국민연금 최고액을 받게 돼서 화제가 된 기사가 있는데, 자, 월 400만 원 이상 받는다, 국민연금왕 부부의 비밀, 이렇게 기사가 났었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부부 합산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1,500상 뿐이라고 하는데요. 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부부 합산으로 3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자, 올해 1월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의 수는 67만 1,857쌍이라고 하는데요. 자, 134만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평균 국민연금 받는 액수는 월 103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자, 은퇴 후 부부의 월 평균 적정 생활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3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소 생활비가 231만 원인데요. 자, 이 금액에 비하면 103만 원 받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국민연금 부부 수급자가 1,500상에 불과하니까 사실 국민연금을 받아서는 생활이 안 되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들도 10명 중에 2분은 일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요. 지금 현상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국민연금을 부부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연금왕 부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은 부산에 사는 70대 노부부가 연금왕 부부가 되었는데, 자, 아내가 월 248만 원을 받고 남편이 월 237만 원을 받게 돼서 485만 9천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연봉으로 따지면 5,830만 원인데, 자, 이들 부부가 연금 킹이 된 비법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납부 횟수, 기간을 늘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국민연금의 최소 수령 조건이 있죠. 60세까지 최소 120회, 그러니까 10년을 꼬박 불입하셔야지 평생연금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형편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간 늦출 수가 있는데요. 자, 1년에 7.2%씩 국민연금 받는 액수가 늦출수록 늘어납니다. 그래서 5년을 늦추게 되면 5년 뒤에는 36%의 국민연금을 더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형편이 된다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선택할 때 결정하시는데 조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소득 대체율이 70%였던 시기는 1988년에서 98년인데요. 이때 연금을 낸 분들은 연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소득 대체율은 보험료를 납입한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액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소득 대체율 50%는 월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 대체율 50%, 그러니까 50만 원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초기에 70%였던 소득 대체율은 계속 뚝뚝 떨어졌죠. 그래서 현재 2024년 소득 대체율은 42%입니다. 자, 앞으로도 소득 대체율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연금을 많이 받는 그런 비법이라는 거죠. 자,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 기간 10년, 120개월을 채운 후에 수급 연령의 생일 다음 달부터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연금을 받는 게 아니고 출생 연도별로 국민연금을 받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952년생까지는 60세만 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53년에서 195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61세부터 생일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거고, 자, 57년에서 60년생은 63세부터, 65세에서 68년생은 64세부터 연금을 받죠. 그래서 69년생 이후에 태어났다면
지금 한 56세 정도 되겠네요. 이분들은 65세부터 연금 수령 대상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10년 정도를 더 있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MZ세대들, 그러니까 밀레니얼 플러스 Z세대들에게 국민연금은 다소 불리한 구조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50대 이하에서는 노후 대비가 좀 더 현역에 있을 때 집중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잘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52년생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받지만 출생 연도별로 해서 69년 이후에 태어났다면 이제 65세까지 이렇게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무려 5년이나 딜레이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이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비법 중에 하나인데요. 부부가 모두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수록 더 많은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자, 부부가 각각 100세까지 장수할 경우에는 각각 국민연금을 끝까지 남편 배우자 다 받을 수 있지만 부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때는 그러니까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금액과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나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다 받을 수는 없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홀로 남은 아내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을 경우에 유족연금은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6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남편 배우자 모두 각각 10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산식에 의하면 내 남편 연금 중에 100만 원 중에 퍼센트에 해당하는 60만 원을 선택하든지, 그렇게 되면 내 연금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내 연금 100만 원을 받고 이 유족연금 60%에 30%에 해당하는 18만 원을 받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어떻게 계산을 하던 간에 60만 원을 받느냐 아니면 118만 원을 받느냐, 자, 이렇게 계산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부부가 두 분이 살아계셨으면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받을 거를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최대한 맥스로 해도 118만 원이기 때문에 82만 원이 손해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텐데요. 어쩔 수 없이 현행제도가 이렇습니다. 물론 국정부조에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일부를 감액하는 거야 정말 마지못해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직장 다니면서 부부가 각각 맞벌이를 해서 연금 받을 자격이 됐는데 배우자 한 명이 빨리 사별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분 거를 포기한다든지 60%에 또 30%를 받게 되는 거는 너무 가혹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돼서 이 부분은 반드시 연금 개혁할 때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부부가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 멀쩡하게 받던 거를 부부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해도 최대 받는 금액은 118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바로 82만 원이 손해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시는 분은 선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선납 시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 내가 여유가 된다면 보험료를 최대 5년까지 당겨서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선납할 경우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점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연금도 상속이 가능한데, 이 상속에 관해서 숨겨진 비밀 3가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속하면 유족연금을 생각하는데요.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유족연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하면, 먼저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기초연금은 이 국민연금과 완전 별개인 거죠. 그래서 만 65세 이후에 소득 기준으로 70% 이하에 해당하면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을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33만 원 받게 되는 거고, 국민연금은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 수급 조건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지금 3가지 좀 파헤쳐 보면, 먼저 요 개념부터 정리를 한번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면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2024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액, 매우 중요한 붉은색 박스 표시를 잘 확인해 보시면,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이 33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소득 기준으로는 213만 원 이하가 되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고,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여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넘게 되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는 거죠. 저희 반드시
잘 체크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하단에 화살표 표시를 보시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민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자, 이런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하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유족연금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유족연금 대원칙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세 가지 중에 절대 중복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국민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선택하거나,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족연금의 숙려준비밀 첫 번째는 중복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배우자 사망 시에는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배우자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에는 내 연금이 포기가 되는 거고 각각 100만 원씩 받았을 때 최대 60%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남편이 사망했다면 와이프는 본인이 받을 100만 원 포기하고 남편이 받던 100만 원의 60%, 60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자, 이걸 선택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두 번째를 선택하는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지금 아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었다면 100만 원을 받게 되고, 남편이 100만 원 받았던 금액에 유족연금 60%, 여기에 다시 30%니까 18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따라서 부부 두 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사신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평상시에 젊었을 때 각각 직장생활 하면서 국민연금을 꼬박 불입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사별했다고 해서 나의 국민연금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30%로 깎여서 받는 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족연금의 비밀입니다. 유족연금은 최우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을 하는데요. 여기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배우자고 2순위는 25세, 60세 이상의 부모, 19세 미만의 손자녀,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장례비 정도의 사망일시금을 친척까지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고작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납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부가 빨리 조기 사망할 경우에는 많이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없거나 또 여러 가지 경우의 케이스에 해당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민연금이 내가 불입한 금액보다 다소 억울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현 상태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부가 평상시 건강관리 잘해서 오래오래 사시는 게 국민연금을 현 제도상에서는 가장 많이 수령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족연금의 비밀인데요. 요즘은 남편이나 아내가 사망할 경우에 몇 년 뒤에 재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재혼할 경우에는 이렇게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은 완전하게 소멸이 됩니다. 여기서 소멸이라는 문구가 중요한데요. 절대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재혼을 했는데 또 재혼한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혼을 했을 경우에 유족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다고 유족연금을 못 받게 되면 정말 생계고에 내몰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나이가 뭐 70, 80대에서 일자리 얻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민들의 그 행복한 노후를 위한다면은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일정 부분 있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유족연금을 받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 재혼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밖에 못 드리는데요. 정말 안타까운데 왜 그러냐면 재혼하는 순간 유족연금은 소멸되는 거, 중지가 아니라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우리가 소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을 비교를 해보면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40%에서 60%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여기서 부부가 같은 연금 가입 배우자 유족연금 포기 시에는 나머지 배우자가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보다는 최대 60%, 또 유족연금의 50%를 추가 지급하기 때문에 유족연금의 30%를 추가 지급하는 국민연금에 비해서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현재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다른 연금에 한 사람은 국민연금, 한 사람은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에 가입하는 게 사실 제일 유리하지만 이건 내가 인위적으로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림의 떡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들이
신혼부부들이 만약에 한 분은 국민연금, 한 분은 공무원이시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베스트 케이스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세 가지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유족연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비밀인데 지급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 유족연금을 무조건 다 죽을 때까지 또 받는 게 아니고 여기서 298만 9,237원 이 금액이 뭐냐 하면 2024년 기준으로 남편이 사망하셔서 유족연금을 아내가 받고 있었는데 아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일자리를 나가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월 소득액이 298만 9,237원을 넘게 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족연금은 중단이 된다는 사실도 마지막으로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금액을 넘지 않고 잘 관리를 하면서 유족연금도 받고 소득 있는 활동에 종사하시면 베스트지만 혹시 298만 9천 원을 넘어가는 순간 유족연금이 중단되는 사실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숨겨진 비밀 3가지, 공단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3가지를 자세하게 유족연금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